이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장밋빛 전망들이 많이 나왔어요. 애초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엄청난 강력한 랠리를 보여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에 이제 ADR 상장하고 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이제 편입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ETF 이런 데 이제 편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치 스페이스X도 삼전 닉스란 말을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쓰면은 뭔가 고점 같아요. 약간 시장이 최상단이 60%였거든요. 80% 나왔다는 겁니다. 메모리 업체가 80% 후반대 마진이 낸다는 것 자체가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얻은 가장 핵심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예. 고객들과 맺은 장기 공급 계약인데 굉장히 싸죠. 없으신 분들한테는 가이던스 자체도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데이터를 그대로 확인했다는 거고요. 3분기 매출 가이던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실적 다 엄청나게 강한 건데 일단은 그 제 주목해 볼 만한 거는 마진 가이던스 다음 분기 마진 가이던스를 86%를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80% 메모리 업체가 80% 후반대 마진 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이클 자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과거에도 슈퍼 사이클에도 최상단이 60%였거든요. 80%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가격뿐만 아니라 수요 공급 자체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신호라 볼 수 있겠고 뭐 실적만 봐도 지금 그 뭐 매출 같은 경우가 346% 급증했죠. 그리고 이제 또 주당 순이익도 이게 22가 그 위스퍼 넘버였거든요. 실적 시장 가던 그 컨센서스가 19.9인가 뭐 이랬는데 22. 근데 25.11이 나왔잖아요. 그 딱 우리는 그 실적 발표 전에 아무 말 없고 22만 해도 마이크론 위스퍼 넘버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딱 숫자가 의미가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 그냥 세게 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타나서 주가가 뭐 급등했다가 뭐 다음에 이제 세션 나오고 뭐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더 구성력이 높은 거죠. 이게 가장 사실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얻은 가장 핵심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예. 그 데이터 센터라든가 소비자, 그러니까 자동차 그리고 이제 이런 고객들과 맺은 장기 공급 계약인데 일단 총 16건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 5년 계약이고 자동차 업체들만 이제 3년 계약을 했었고요. 그 테이크올 페이라고 해서 미사용분도 지불하는 의무 구매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안 써도 위약금을 물어대는 상황이라서 물량이 이제 계약으로 묶여버린 상태고 그리고 특이한 거는 가격에 상한과 하한이 들어가는 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격만 적용해도 향후 5년간 약 그 한 1,000억 달러 정도 매출이 확정이 나온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매출의 마진이 과거의 피크인 60% 초반을 웃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마이크론에서 직접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쓴 얘기고요. 하단으로 잡더라도. 네, 그리고 계약 관련 예치금만 220억 달러, 현금만 180억 달러에 신용장이 40억 달러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이 물량만 가지고도 전체 디램 물량의 3분의 1. 그리고 낸드의 그 디램 물량의 그 20%, 낸드 물량의 3분의 1을 커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밝혔고요. 목표는 전체 매출의 40에서 50%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고객의 그 초대형 고객, 하이퍼스케일러를 포함한 그 두 곳 정도 포함한 초대형 고객 그 네 곳도 포함이 됐다라고 했고 있고요. 과거 LTA는 약간 고객사의 공급 우선권을 주는 그런 고객 중심의 계약이었는데 이거는 그 SCA는 예수금도 있고 가격 밴드도 설정하면서 이 공급사 자체가 주도권을 다 갖는 굉장히 구성력이 강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단독 뉴스로 나온 게 하이닉스는 상단이 없다 그럽니다. 상단이 없다. 네, 가격 상단이 없다 그럽니다. 네. 네, 그런 얘기 있어서 그러니까 이 주도권 자체가 완전히 지금 메모리 업체로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0억 달러 지출했다 그러고요. 그 디램 빅그로스 공급도 이제 전망도 올해 한 20% 초중반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1분기 2분기 발표보다 상향을 네. 했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번에 이제 그 공급 부정 전망 자체도 27년에서 28년도 이후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28년까지는 계속 공급 부정, 28년 이후에도 계속 공급 부정이 지속될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수급 격차를 언제 따라잡을지 가시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 부족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거고요. 이유 자체가 일단 클린룸이 이제 쇼테지예요, 현재요. 그리고 어떤 기술 전환으로 좀 전환하는 게 좀 복잡성이 크고 좀 그 오늘 루머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그 루빈 울트라 뭐 개발 포기했다 그런 루머도 있거든요, 뉴스에. 그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TSMC에서 아직 그 기술 복잡성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뭐 루빈 울트라를 뭐 약간 포기했다 그런 얘기 있는데 그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약간 기술적인 난이도가 좀 있고 그리고 그 HBM 자체를 그 자체가 디램 캐파의 거의 2.5배 이상을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낸드 업체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생산 지표 자체를 좀 일부 좀 예전에 다 디램 좀 옮긴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참 다 쇼테지예요. 그리고 마이크론 자체가 여기서 그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어쨌든 더 늘렸어요. 더 늘리긴 했지만은 그거 자체가 27년 중반, 28년도 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고 나중 뉴욕 같은 경우는 2030년도 목표라서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급이 늘어난 시점은 27년도 말부터기 때문에 마이크론 얘기처럼 그때 공급 부족은 28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엄청나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올해 캐펙스만 270억 달러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란다는 거예요. 캐펙스가 그 정도로 수요가 좀 막강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멜리우스가 2,200달러까지도 잡아놓은 상태라서 그 2배 차이 나잖아요. 예. 골드만이 좀 그래요. 예전에 SK하이닉스 30만 원 목표가 매도 리포트 써서 제가 그것 때문에 물렸었잖아요. 30만 원에 들어가서 물려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게 있고 컨센서스가 대체로 한 1,5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로 매수가 몰려 있는데 골드만 석스만 지금 중립 정도이고 그리고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도 컨센서스가 빠르게 강세적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JP모건 같은 경우도 목표가 얼마 전만 해도 550달러였다가 지금 1,540달러 2배 이상 올렸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 자체 강세로 자체가 이제는 메모리 자체가 이제 전략 자산이 되다 보니까 어떤 수익의 하방을 완전 갖췄다고 보는 거고 멀티플도 마이크론이 과거에 한 8배에서 10배 받다가 요즘에는 12배에서 15배 정도. 그렇죠. 예. 그러면 하이닉스가 그 ADR 상장한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좀 따라간다 그러면은 업사이드 상당히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골드만삭스가 특이하게 중립이에요. 근데 EPS 자체를 좀 되게 보수적으로 잡더라고요. 거기는 뭐 62달러에 18배 해가지고 1,100달러인데 그러니까 밸류는 높이고 EPS는 상당히 낮춰 잡아는 그런 상태고요. 뭐 약간의 그 27년, 28년도에 공급이 증가하고 뭐 CXNT 중국 CXNT 있죠. 창신 메모리 거기 좀 변수도 있다. 그런 식의 약간 리스크를 좀 더 반영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핵심은 그러니까 이익의 피크가 언제인지를 보는 거잖아요. 얼마인지를 보고선 거기에 그렇죠. 멀티플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마이크론이 그 SCA를 통해서 사실 그걸 좀 그런 어떤 사이클에 대한 그 이익의 피크에 대한 우려를 좀 완전 좀 바꿔놓은 상태인데 아직 골드만이 항상 느립니다. 네. 삼전닉스란 말을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쓰면은 뭔가 고점 같아요, 약간 시장이.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란 말을 쓰려고 좋습니다. 있고, 네. 마이크론이 사실 풍향계죠. 먼저 양상 실적 발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HBM과 범용 메모리 가격 강세에도 확인이 됐고, 또 SCA식 장기 공급 계약 이런 구조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건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겠죠, 똑같이. 예. 그래서 두 회사 실적 자체도 사실은 좀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좀 그 SK증권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비율 6.5에 삼성전자가 5.5배니까 굉장히 싸죠. 그러면 이번 3분기 때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좀 오히려 이제 그동안 반도체 비중이 적거나 없으신 분들한테는 매집의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매 분기 자체가 가격이 이렇게 어떤 출렁이 경기 민감주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요. 굉장히 이제 그래서 멀티플 낮게 줬고 퍼를 못 주고 PBR 줬던 건데 이런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가격이 고정되고 그리고 오히려 더 그 가격이 고정되더라도 아까 하이닉스는 상단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면은 재평가돼야 된다는 거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좀 3년에서 5년의 장기 공급 계약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메모리 업체가 원해서가 아니라 고객사들이 원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라서 재평가 받아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네. 공급은 나오려면 한참 멀었다. 수요는 늘어난다. 가격은 오른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걱정들도 하잖아요. 그죠? 네. 과거에도 보면 실적의 어떤 피크보다 주가의 피크가 먼저 나온 경우가 있었다. 그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결국은 소위 뭐 피크아웃이나 가격이 꺾이는 게 언제냐. 이 리스크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마진이 뭐 다음 분기 때 86%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하나증권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그 영업이익률 컨센서스 정점이 27년도 2분기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사이클 끝난 거냐?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 사이클의 중간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이게 계속 늘어나죠. 근데 이익률이 둔화되는 시점을 사람들은 이제 매도의 시그널로 이제 잡고 있으니까 충격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그 리스크 자체가 이제 뭐 일단 공급이 늘어난 건 27년도, 28년도부터니까 그때 어떤 HBM 가격이 가격이 몸이 좀 둔화가 될지 그리고 CSMT가 실제로 뭐 범용 DRAM 쪽에 점유율이 올라갈지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이번 사이클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정말 그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현금을 갖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맨 상단 애들은 뭐 그 알파벳이라든가 최상단 업체들은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하단에 있는 업체들이 문제가 생기는지를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면은 미세 균일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버블론이 나오면서 터질 수가 있기 그런 때문에 얘기 좀 있어요, 요즘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 값이 그 설비 투자의 35% 정도 차올랐을 때 그러면은 이제 실제 그 또 가격 이렇게 되게 민감한 어떤 모바일 시장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쪽에서는 수요 둔화라든가 소위 말해 수요 파괴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너무 비싸 버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SCA 같은 경우는 그 장기 공급 계약으로 하방을 받쳐줘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은 조정을 받더라도 그런 사이클 산업에서의 어떤 굉장히 급락하는 이런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가격의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어떤 슈퍼 사이클을 계속 우리가 믿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공급이 증가되면서 공급의 정상화 시점과 맞물려서는 분명히 둔화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면서 가야 되겠죠. 근데 그걸 시점을 딱 정해놓지를 말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중국 변수도 체크하고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 그 뭐 하이닉스를 사실 30만 원 쫓아갈 때도 뒤늦게 쫓아갔다고 생각했었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각 그 전 증권사 외국계 리커사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뉴스 체크하고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관련 종목 그 내용만 계속 AI에다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수정하고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면 추적해 나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정보만 수만 장이 넘어요. 지금 그 업데이트해서 보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계속 체크를 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정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이게 고점이 오고 거기서 엑스텐 시점이 오는데 이걸 단정할 수 없지만 공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꽤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뭐 내년도 좋다고 하고 내후년도 좋다고 하는데 네. 왜 하반기까지냐라는 또 의문이 들 수 그러게요. 있잖아요. 저는 그 근거는 이제 금리 인상 여부에 달렸다라고서 보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쪽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 보면은 이미 랠리는 꽤 몇 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지난해도 강했었고. 그리고 올해 특히 이제 유독 강하게 이제 올라가는데 그 이제 시기 자체가 빅테크 쪽에서 금리 인하를 토대로 엄청나게 지금 막대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지금 현재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이 이제 확인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한 거는 1분기 실적 발표 딱 기점으로 해서 그렇죠. 그런 영업이익이 확인되면서 계속해서 눈높이가 높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이제 가정돼서 이런 이제 선반영이 계속 이제 일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봤을 때 금리 인상으로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넘어가게 된다, 스탠스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투자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예, 투자가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이제 사이클 국면에 있어서는 보통 이게 투자 사이클에 접어들게 되면 2, 3년씩 막 가잖아요. 근데 애초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엄청난 강력한 지금 랠리를 보여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저는 이제 많이 이제 예시를 항상 들 때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면서 2017년도에도 반도체 이제 랠리가 나왔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2018년도는
반도체 종목들 섹터들도 다 조정이 나왔었고 지수상에서도 이제 하락 국면으로 넘어갔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열어보면은 2018년도 3분기, 4분기는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한 이미 기대치는 지금 이제 올해 계속해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금리 인상기로 넘어갈 때까지 이 상승 기조가 유지될까라는 의문점은 저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장밋빛 전망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뭐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스닥에 이제 ADR 상장하고 나면은 이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이제 편입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ETF 이런데 이제 편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마치 스페이스X도 보면은 상장 직전에 굉장히 기대감이 컸었잖아요. 근데 네. 상장하고 나서부터 이제 주가가 하락세가 나온 것처럼 이 기대감이 가장 좀 강력하게 반영이 됐었던 게 제가 봤을 때 5월달, 6월달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업황을 보는 것과 투심을 보는 그렇죠. 거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황을 봤을 때는 일단 뭐 내년, 내후년까지는 좋을 수 있다. 근데 투자 심리가 가장 강했었던 국면은 언제였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레버리지 ETF 상품이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는 6월달 거의 한 달 내내 장세가 거의 투기장으로 바뀌었었잖아요. 삼전닉스 중심으로 갔었고 하이닉스 이제 그 ETF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뭐 30% 이상 올라가는 그런 이제 경우들도 이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수상으로 봤을 때 재밌는 건 뭐냐면 5월 달에서 이제 6월 달 동안 3번의 변동성이 있었죠. 그 변동성이 나오는 동안에 단기적인 조정을 거치는 국면에서 다른 전체적인 섹터들은 다 이제 하락이 나왔었어요. 근데 올라갈 때 되돌림이 일부 이제 좀 나오는 듯했지만 결국에는 그 수급이 삼전 닉스 쪽으로 그렇죠, 가면서 그렇죠. 지수를 끌어올리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패턴이 3번 정도가 나온 상황이니까 사실 3번째 패턴에서 만약에 들어갔다 한다면 자칫하면은 물릴 수 있어요. 물릴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네. 반도체 주에,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에 그 뭐랄까요? 매수를 하는 거는 이제 매수 전략을 세우시는 거는 굉장히 좀 이제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이제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이제 인상에 대한 노이즈라든지 그리고 디램 낸드 범용 가격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지 그리고 빅테크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해서 단행하는지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론 실적 그러니까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맞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2024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간 지금 우상향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한 번씩 이번에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라가준 것처럼 뭐 한 3달 이 정도 올라가고 나서 한 번씩 이제 계단식 구간 내지는 단기적인 기간 조정을 거쳤어요. 근데 그런 이제 조정 구간마다 횡보로 갔었거든요. 횡보로 가면서 저점을 이제 높이긴 하는데 그런 답답한 구간이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기관 쪽에서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시각에서는 경계감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머니무브 가능성, 그러니까 심리인 거잖아요. 투자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은 삼전 닉스에서 이미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지는 지금 시점에서 다른 이제 섹터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딱 7월 장세에 넘어가면서 이제 지금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졌잖아요. 거기서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들 그런 섹터들이 이제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그러게요. 높아서 주도 섹터가 이제 한 번 잡히면 2배, 3배 이상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 랠리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은 지금 여기서 들어가더라도 2배, 3배 이제 수익을 보는 건 힘들어요. 여기서 잘하면 하반기에 뭐 30%, 40%? 예. 그러면은 이 큰 손 자금들 내지는 뭐 개인 투자자들 자금들이 어디로 이제 빠르게 이동할까?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런 관건이지 흐름들을 않을까. 그런